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얘기를 좀 이어가 보자면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충청하고 부울경 두 곳이 순회 경선이 진행이 됐고 결과가 나왔고 1, 2위 간에는 거의 초박빙. 지금 이 상황을 뭐 각각의 후보들이 본인들의 우세로 점치면서 다음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일종의 첫 주차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죠. 일단 기본적인 구도가 어떤 건지를 드러냈다. 왜냐면 왜 충청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 PK 가냐 이 순서를 뭐 전 당권파가 짰다 그거 자체가 문제다 뭐 이런 비판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조금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쨌든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한 지역 먼저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게 뭐 결과적으로. 근데 충청은 연고를 강조해왔고 PK에서는 이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기반으로 한 조직력을 강조해왔는데 노사모랑.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이제 이 선거가 작동하는 구도를 좀 보여줬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정청래 캠프 쪽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첫 주차에 합계 1위 우리가 1위 정청래 이렇게 나가니까 최악의 상황은 피했는데 캠프 쪽 뭐 관계자들의 입장 보면 사실 이게 웃는 게 아닌 상황이죠. 왜냐하면 민주당 경선 어차피 호남 서울 수도권의 그 주가 원샷으로 사실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3주차가 아마 결정적일 거죠. 근데 이제 거기가 큰데 거기서는 지금 열세라는 거가 여러 여론조사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첫 주에 좀 많이 벌어놨어야 되는데 좀 그런 상황으로는 가지 못했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김민서 후보 측에서는 이제 7% 정도 뒤져도 본인들의 우세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그렇게 연결된 것 같은데 오윤희 씨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살면서 저는 전당대회를 보는데 펜과 종이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결과를 기다렸던 적이 있는가. 과거에는 전당대회가 언제 하는지 누가 됐는지 관심도 없이 살았다가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생경했고요. 첫 번째. 나도 이상하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나도 낯설다. 내가 전당대회를 왜 이렇게 집중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댓글도 올라왔어요. 오윤의 백침이 어디 갔나요? 너무 생각해졌다.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과거 전당대회보다는. 근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저는 조금 많아서 이번 전당대회는 당일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다 투표를 하고 이제 그 결과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이번에 그런 대회에서 연설하는 것 모습이라든지 그때 애티튜드라든지 이 많은 에피소드들이 다음 투표에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아요. 주겠죠. 네, 그래서 더 기대가 돼요. 우리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기대는 이제 누가 망할까 이런 기대네. 아니야라고 하는 것 같지만 냥냥냥냥으로 들렸는데 누가 다크 호스 다크호스로 떠오르니까 봐봐 나 백침이 그대로 있다고요. 다크호스. 너무 궁금해요. 뭔가 새로운 인물이 또 빵 하고 뜰 수도 있을 것 같다. 곽우신 기자도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결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충청에서 시작을 했으면은 그래도 조금 뭔가 기세를 보여줬으면 소위 말하는 충청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정청래 후보가 좀 더 가져가지 않을까란 그거를 좀 보여줄 수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또 부울경에서도 조금 더 격차가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이제 경남의 가중치 같은 것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안 돼 있어요. 미세한 표현 좀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핵심적인 거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뭐 항상 그랬지만 이게 약간 수련의 레크레이션 게임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고득점이 다 뒤에 배치돼 있어요. 앞에 몇 경기를 이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왜냐 그건 다 100점짜리 게임. 그렇죠. 앞에는 30점, 50점 다 이런 게임들이 뒤에 이제 100점, 200점짜리 경기가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를 사실 저도 뒤에서 뒤집히면 끝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는
선호투표제에서 하는 만큼 무조건 안 가고 과반으로 바로 1차에서 끝내겠다. 이걸 목표로 가야 당대표를 거머쥘 수 있는 시나리오인 거잖아요. 그걸 예. 위해서 최대한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력을 다했던 것 치고는 앞에 아쉽다. 물론 뒤에가 조금 더 정청래 후보가 벌어놓고 호남과 수도권에서 특히 수도권 같은 데서는 또 마포가 정청래 후보의 또 지역구니까 선전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좀 해볼 만한 싸움을 만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송영길 후보가 가지고 있는 9% 10%가 계속 지금 상수로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선호투표로 가는 순간 이 중에 상당수는 김민석 상당히 후보의 표가 김민석 될 후보로 갈 수가 수밖에 있다. 없는 어쨌든 구도가 짜여졌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보게 되면 사실 박빙인데 엄밀히 말하면 박빙이 아닌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정청래 후보 측에서 이건 여기 약간 내피셜입니다만 1차 TV 토론 때 나올 거라 예상됐던 신천지가 안 나왔다가 정청래 후보가 다시 지금 합동연서 신천지를 꺼내들고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조금 더 기세 피치를 올려가지고 확실하게 압도적인 성적표를 몇 개 만들어 놔야겠다. 그것 때문에 신천지를 꺼낸 게 아닌가 다시. 그러면 생각이 그 듭니다. 발언들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정청래 후보는 배신에는 총량이 없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라는 언급이 김민석 후보의 과거 행적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고, 김민석 후보는 명청대전이 계속되면 나라의 명운이 흔들릴 수 있다. 등의 표현. 뭐 그 외에도 신천지 건이라든지 서로를 이렇게 날카롭게 공격하는. 그래서 너무 격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뭐 그게 너무 격화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한다고 격화되지 않을 것 같지 않고 이제. 그래서 네. 이런 발언들이나 연설에서의 그 태도들이 그러니까 표심에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줄까? 타깃이 소구하는 타깃이 다른 것 같아요. 정청래 후보, 그러니까 팀 정청래라고 자기들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팀 정청래라고 표현을 하면 팀 정청래는 어쨌든 결집력 강한 우리 표를 최대한 끌어모으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고, 김민석 그 후보는 어쨌든 이거보다는 범위가 넓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표한테 소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이제 반대로 표심을 분석할 때는 정청래 후보 캠프 쪽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조직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아니 저쪽이 1년 동안 당대표였는데 왜 우리가 조직력이 있다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중첩되어 있는데, 저는 첫 주에서 어쨌든 지금 곽우신 기자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충청 결과가 이제 말하자면 팀 정청래한테 굉장한 충격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부울경 연설회에서 스탠스 전환이 일어난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최민희 그 최고위원 후보의 뭐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이 반영된 어떤 도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곽우신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송영길의 10%예요. 지금 정청래 캠프에서 어떻게 분석하냐면, 부산에서 우리가 노사모랑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만들 때 조직됐던 표들이 다 우리 거였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송영길 후보가 잠식했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가 김민석으로 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송영길의 표가 다 이제 말하자면 원래는 내 거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울경에서 송영길 후보의 연설을 보세요. 송영길 후보 연설은 정확하게 1.4예요. 정청래 후보만 때려요. 그러면 송영길 후보를 찍은 사람이 2순위로 누구 찍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겼지만, 제가 그래서 어디 방송에서 서늘한 승리라는 표현도 썼는데, 근데 2등 김민석 때문에 서늘한 게 아니라 3등 송영길 때문에 굉장히 서늘한 상황인 거죠.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9몇 %대를 송영길 후보가 득표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그 정도로 뒤지고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건 아니냐. 과반을 얻지 못하는 이상 선호투표제 특징상 3위 후보의 2순위 투표를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김민석, 송영길 이 두 후보를 세트로 묶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어디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어떤 고민의 산물이 그 연설 현장에서 뭐 최민희 후보라든지 등등의 이제 돌발 행동 등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그 후보의 그 어떤 서미아 후보하고의 갈등 국면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이른바 약간 쇼츠 정치와의 어떤 폐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또 어쨌든 이지은 전 대변인의 소위 말하는 볼콕 논란까지 저는 같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예. 저는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따지면 당연히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다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 누군가 연설할 때 막 저희가 나쁜 말로 야지 준다고 하죠. 네. 비난하고 막 모욕 주고 막 우우하고 하는 것들,
이번 전당대회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사실. 예. 이전에도 나왔고 국민 전당대회도 항상 나왔던 거고 심지어 우리 본회의에서 자주 보던 장면이에요, 그런 것들. 그렇잖아요. 하면 항상 하면은 뭐 아닌데요, 뭐 한대요, 뭐 그래서 그걸 항상 관심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 문화 자체가 전반적으로 문제인 거고 그게 특히나 진영 내에서의 갈등인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표출이 된다라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장면이 편집돼가지고 이제 막 잘못되게 유통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안 좋은 건데 그게 자기네 진영에 유리한 거는 괜찮고 불리한 거는 쟤네 일베야, 이게 일베 문화의 확산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거를 그런 식으로까지 몰고 가요? 왜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하면 안 되고 비판하면 돼요. 왜 그런 식으로, 왜 인사를 그렇게 안 봐주냐? 왜 같은 당 후보 연설하는데 왜 그렇게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왜 사석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거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규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언어가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정치인들이 한 5에서 6 정도만 얘기해도 지지자들은 9에서 10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위와 온도로 서로 비난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끼리 서로 싸우는 양상을 보게 되면은 이전에 이제 거의 이명박 박근혜 싸우듯이 할 때 그 지지자들 싸우듯이 거의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굉장히 격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근데 이 당이 어쨌든 전당대회 끝나고도 굴러가야 되는 당이에요. 심지어 정권이 전당대회 끝나고 한참 남았어. 해야 되게 아까 우리 부동산 얘기했고 보안수사권 보안도 얘기했고 할 게 많은데 그런 싸움을 갖고 있으면 누가 이기더라도 결국에는 여권이 제 역할을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의 온도를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고 지지자분들도 아무리 저 후보가 미워도 혹은 우리 후보가 좋아도 그거를 소비한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열되고 있는데 흥행에는 안 되는 것인지 투표율 자체는 지난해 전대보다는 낮다. 그래요? 충청 그리고 부울경 합산 투표율이 지금 46.5%가 나왔는데 첫 주 투표율로 치자면 그 전 전당대회를 비교해 보면 58.2%였으니까 10% 포인트 이상 낮다는 거거든요. 와. 여기에서 투표율이 낮은 것은 누구에게 유리하다 이런 기사들도 보이던데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결과 나온 거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 열성적인 지지층을 갖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다라는 게 무난한 분석인데, 네. 그러니까 그 낮다라는 거의 기준이 몇 %라는 게 정량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다만 지금 도입된 뭐 또 제가 여러 번 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도입된 1인 투표제가 사실상의 인기 투표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와서 아차차 대의원이 20%였으면 내가 더 유리한 건데 뭐 이런 얘기들을 후보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연기한다. 아차차. 그 사극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극이 저게 왜 나와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당원들이 그냥 미친 것 같은 기만. 당원들이 그냥 찍는 거예요. 더군다나 결정적인 게 지금 뭐냐면 표심과 현장 분위기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연설 듣기 전에 찍고 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내가 민주당의 오랜 당원이었어요. 혹은 내가 민주당 정치를 너무 잘 알아서 민주당 당원까지 됐어요. 그러면 유튜브 보고 뭐 하고 그동안에 어떤 거에 대해서 이미 판단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찍고 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누가 더 열성적 지지층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투표에서 제일 큰 동력이 뭐냐면 저쪽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그런 구조잖아요. 저쪽이 싫은 건데 이번 주에 있었던 이른바 친청계 행동을 보면 다음 주에 저건 안 되겠다 이런 층들이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야 우리 편이 너무 공격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라도 찍어주자 이게 늘어날 거냐, 이 싸움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관련된 기사 댓글에서 이른바 유시민 작가에 대한 비판을 십자가 밟기는 하지 말자라고 정청래 대표가 표현했고, 최민희 의원은 왜 유시민 비판하면 하면 반명이고 아니냐 그게 기준이냐라고 했는데 그 댓글에 그게 있더라고요. 십자가 밟지 말라고 하면서 맨날 교회 유리창 깨고 다닌다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그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을 하니까 십자가는 밟지 말라고 하면서 맨날 전당대회만 하면 연설회만 하면 교회 유리창 깨고 다닌다 이런 표현을 댓글에 누가 달았던데,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을 거냐, 아니면 뭐 저렇게 좀 할 수 있지, 뭐 야지 좀 할 수 있지, 볼콕도 할 수 있지, 뭐 그거 너무 과도하게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사 패널들이 100대 0이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을지, 요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뭐 보셔서 알겠지만 지난 충청권과 부울경에서 했던 연설은 오히려 향후 남아있는 인천, 제주, 이제 오늘부터 온라인 투표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곳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뒤에 남아있는 강원 TK, 그러니까 강원과 대구 경북도 사실은 그러니까 당원들이 많은 지역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행보, 그 이후 3주차에 호남과
이제 뭐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에서의 뭐 결정적인 어떤 순간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남에 있는 언론사들이요, 뉴시스의 전남 본부 그리고 무등일보 또 광주 MBC 등이 호남에 그러니까 전남 광주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민석 후보가 42.3, 정청래 후보가 27.7, 송영길 후보가 13.8, 잘 모름이 16.2. 지금 호남에서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호남은 지금 김민석 후보가 앞선다라는 평가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급한 건 정청래 후보 측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인천 제주에서 또 연설을 하겠죠. 그 연설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